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생의 지혜로서의 독서 이희성.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상을 위하여 산다. 이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여타의 동물은 이상이라는 것이 없다. 다만 현실만을 위하여 산다. 즉 먹기 위하여 살고 살기 위하여 먹는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 먹기도 해야 하겠지만 먹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를 않는다. 그리하여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떠한 꿈을 그리며 산다는 말이 된다. 이 꿈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란 말이다. 현실 이상의 것, 초현실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꿈과 이상은 꼭 같지가 않다. 꿈은 허탄한 과거의 환상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상은 결코 허황한 망상이 아니다. 초현실적이고 따라서 비현실적인 점에서는 이상과 꿈이 상통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상은 실현의 가능성이란 것을 수반하는 사고작용이다. 이상은 비현실적인 것, 초현실적인 것이란 점에서 우리 현실의 권외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면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꿈과 다르고 따라서 공상이 아니다. 꿈과 이상은 이와 같은 정신세계의 차원이 다르다. 어떠한 이상을 추구하여 그것을 실현하면 그것은 벌써 현실이 되어버리고 이상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며 그 이상의 것이 다시 이상이 되고 말한 것이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그것이 실현되었느냐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 하겠다. 가령 사람이 월세계에 가서 살려고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이요 아직 현실은 아니다. 우리의 월세계에서의 생활은 오늘날까지도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가능성만은 충분히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만일 우리가 월세계에서 몇몇 사람의 이상과 마찬가지로 별장도 짓고 농장도 건설하게 되면 그때는 이것이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산다. 그리하여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상의 실현이라는 것은 그다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리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한 가지는 노력이니 노력은 다시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 일면은 이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물질의 축적이요, 다른 일면은 이러한 물질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부지런이다. 즉 근면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정교한 물질이 풍부하게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 근면이 없이는 그 가치를 발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대가는 지혜이다. 지혜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으니 그 하나는 예지요, 다른 하나는 지식이다. 예지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지식은 후천적으로 배워 얻는 것이다. 그런데 예지가 아무리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 하지만은 후천적인 지식을 연마하고 수득함으로써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능하고 간절한 활동은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가장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은 체험으로서 지식을 얻는 일이다. 불을 만져보고 뜨거움을 느끼게 되면 불은 뜨거운 성질, 즉 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이 체험으로 한 가지 지식을 배운 것이다. 또 얼음을 만져보고 차가움을 느끼게 되면 얼음은 차가운 성질을 가졌다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이 실제의 체험으로서 일생 동안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지식의 종류와 양이 무한하다. 오늘날까지 인류가 알아낸 지식은 한개니 한평생 체험을 거듭할지라도 그 몇만 분의 일도 배우기 어려운 것이다. 또 지식 중에는 체험으로서 배우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도 많다. 가령 콜레라고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성을 가진 미생물인데 이것을 어떤 개인이 먹어보아서 그 성능을 증명하려 하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을 얻기 전에 벌써 죽어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체험만으로서 모든 지식을 얻으려는 것은 매우 졸렬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지식을 획득하는 둘째 방법은 배우는 일이다. 즉 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다. 사람은 어려서는 가정교육을
통하여 좀 자라서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교육에 의하여 지식을 배우게 되나 도저히 그 전부를 배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학교 교육과 같은 것은 인격 함량과 더불어 지식 획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지식을 획득하는 제3의 방법은 연구와 터득이다. 배움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이지만 터득은 자력으로 미지의 새로운 지식을 향하여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능동적이요 적극적인 지식 획득의 방법이니 수학에 비하여 그 노력은 막대한 바가 있다. 기지의 지식과 끈기 있는 실험으로서 또는 추리로서 대상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면 거기서 비로소 새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 지식을 향하여 연구하여 하고 터득해 나가는데 선배나 기타 전문가의 힘을 빌리게 되는 일도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평과 곤란이 게재된다. 그러므로 어느 방향의 전문가가 되든지 대성하는 사람들은 대개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동력으로 개척하여 나가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비교적 쉽사리 입수할 수 있는 재료가 서적이다. 서적은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그 저자가 적거나 많거나 간에 자기의 체험과 상상력 또는 추리력을 근거로 하고 토대로 삼아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무한한 노고와 오랜 세월의 연말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노작의 결정체인 서적을 읽는다면 저작의 장관 기간의 체험이나 연구를 독자는 극히 짧은 시일에 습시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서적에서 얻은 지식이나 암시에 의하여 그 저작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게 되는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서적은 어두운 거리에서 등불이 되는 것이며 안구명초, 험한 나루의 훌륭한 배가 된다. 미진 보벌, 고 일러왔다. 이 글 첫머리에서 사람은 이상을 위하여 산다고 말한 바 있다. 그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람은 문화를 위하여 산다고 다시 말하고 싶다. 문화를 위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이상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새 문화를 생산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은 기성문화에 얼마만큼 새 문화를 더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논술했다. 예컨대 이를 인생 목적 이퀄 알파 플러스 X라는 공식으로 나타낸다면 이 공식의 알파는 기성문화요 X는 각 개인이 창조한 새 문화다. 그리하여 X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0이 되는 수도 있다. 혹 사람에 따라서는 X가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기성문화를 파괴할 뿐이요 새 문화를 조금도 창조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이상을 가졌다고 할지 못 가졌다고 할지 설령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상은 인류에 해독을 끼치는 종류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 과연 그러한 것도 이상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사람만이 이러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또 창조할 능력도 가졌다. 그리하여 사람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서 인간과 검수를 구별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람만이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요 일반 동물들은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먼 오직 생존만을 하고 있다. 문화라는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지식의 소산인 것이다. 이상이나 문화나 다 같이 사람이 추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요 또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문화는 인간의 이상이 이미 현실화된 것이요 이상은 현실 이전의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추구하여 현실화시키는 데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식의 공급으로는 다시 서적이라는 것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 문화일이라면 문화일수록
서적 이용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적 의존도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적 중에는 입수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불평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서적의 양은 실로 막대한 바가 있다. 옛날에도 서적이 많다는 표현을 오고서 5대의 수레에 실을 만한 서적과 한우 충동, 소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며 끌 정도요, 집에 쌓아놓으면 천장에 닿을 지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오고서나 한우 충동 따위의 표현으로는 이야기도 안 될 만큼 서적이 많다. 우리나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책에 관심이 적은 것 같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시험이란 위력 때문이랄까 울며 겨자 먹기로 교과서를 파고들지만 일단 졸업이란 영예의 관문을 돌파한 다음에는 대개 책과는 인연이 멀어지는 것 같다. 옛날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속에 가시가 돋는다. 일일 불독서 구중생 형극이란 말이 있지만 오늘날은 하루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문제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존 경쟁이 격심한 마당에서는 하루만큼 나우가 되어 열패자의 고배와 비운을 맛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리 천재적인 지혜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널리 남의 의견을 들어서 중지를 모아놓지 아니하면 자기 깜냥의 정화의 편견으로 독성과 독단에 빠져서 대사를 그르치는 일은 옛날부터 비일비재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의 거두와 사업가들도 그 성공의 비결의 중요한 일부분은 독서에 있다는 것이다.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어떻게 하면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내구력이 있고 또 가장 생산 원가를 적게 하여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수요자의 구매에 맞도록 고안할 수 있을까? 온갖 심혈을 경주한다는 것이다. 또 어떻게 하면 저희 상점에 고객을 많이 끌 수 있을까? 가장 견고하고 좋은 상품을 선정하여 가장 보기 좋게 진열하고 또한 최대한의 친절한 서비스 수단을 발휘하여 고객의 환심을 사기에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직접 그 방면의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지만 그 주인이나 책임자 자신이 각각 그 방면의 서적을 물색하여 탐독과 연구를 거듭한 나머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안출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력계의 그 많은 사장님들이 수불 석권한다는 것은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니 실로 안심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도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류의 가장 우수한 지성인 예지자들의 두뇌의 총화를 축적한 저장고라 하겠다. 그 속에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미술, 음악 등 학술과 예술에 관한 것은 물론 기타 취미와 오락학 등 인간생활에 관계된 것으로 없는 것이 거의 없다. 요는 이와 같이 많은 도서 중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요구하는 서적을 찾아내며 또 어떻게 하면 그 종류 중에서 가장 우량한 것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가 문제된다. 사람도 많으면 그 중에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듯이 서적도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양서도 있고 악서도 있다. 그리하여 그 많은 도서 중에서 양서를 골라내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가 요구하는 분야에 능통한 선배나 전문가에 문의하는 편이 가장 손쉽고 편리하지만 이것은 어느 경우나 가능한 일은 아니요 또 타당한 일도 아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다. 모든 일은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 그 방면의 서적 중에서 우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용과 차례 등에 의하여 선택해서 읽어볼 일이다. 이와 같이 하기를 수상근하면 자연히 그 양부를 판단하여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학문의 연구는 이와 같이 하여 점점 깊이 들어가고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니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노력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결코 아낄 것이 아니다. 매사가 정성과 노력을 안 들이고 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노력을 들이면 그 노력은 결코 허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그 노력의 효과는 언젠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거두어지게 마련이다.